이번 수업 시간은 시험 범위 마지막 단원입니다. 전자기 유도 단원이 되겠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추석 전이랬죠? 추석 전에 이제 학교 나왔을 때까지 선생님하고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배웠고, 물론 아직 2학년 6반은 물질의 자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일단 뭐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전자기호도 먼저 배우고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 전자기호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학교 등교하게 되면 6반 같은 경우는 다시 물질의 자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자성 또 전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단원을 배웠죠. 그래서 이 전자기호도 단원은 전류를 통해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걸 먼저 발견한 후에 그러면 반대로 자기장을 통해 전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전류를 만드는 그런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내용을 보면 솔레노이드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먼저 배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렌츠 법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 렌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선속의 변화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요. 이 전류의 방향 그리고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렌츠 법칙이 무엇이냐, 뭐 패러데이 법칙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칙은 이러한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렌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전류의 방향성,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나타난 법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나타낸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물리학 원에서는 요 전자기 유도를 배우긴 하지만 우리가 정량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정성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겠고요. 정량적인 내용들은 이제 물리학 2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와 관련해서 유도 기전력 그리고 상호 유도 이러한 것들은 물리학 2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어요.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 법칙이 무엇이냐,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건가.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전자기 유도. 자, 전자기 유도란 여기 보니까 자석이 있죠,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라고 할게요.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고 이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운동시킬 때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연결된 그림을 보니까 자석 코일 그리고 이외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검유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검유계는 이제 바늘이 정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0이 되겠고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건 전류계입니다. 전류계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지만 전류계 같은 경우는 바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0부터 시작하고 이러한 이제 값을 갖게 될 텐데요. 검유계 같은 경우는 물론 요 위에 보면 숫자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얼만큼 흐르느냐 표시도 되어 있지만 검유계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기가 되겠어요. 얘는 이제 아날로그식이고 뭐 전자식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자식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뭐 플러스는 오른쪽 방향, 뭐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류가 검유계 바늘이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구나. 그리고 검유계 바늘이 뭐 반대로 갔다. 그러면 아까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선속이에요. 자기선속. 자, 자기선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줄여서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속. 좀 늘려서 표현하면 자기력 선속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자,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자기장 곱하기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인데 어떻게 통과하는 면적이냐면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이 되겠어요.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 자석을 지워볼게요. 걸리적거리네요. 자석을 이렇게 지우고 자,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을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기력 선속.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아래다가 표현해 볼까요? 검열개를 지워버리고 자, 요렇게 요만큼 면적이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면적이 수직하는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다. 요 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B라고 하고 요 면적의 넓이를 뭐 S라고 한다면 이때 자속의 크기는 B 곱하기 S 이렇게 되는 겁니다. BS. 자기 선속은 기호로 파이라고 쓸 거예요. 파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3.14 원주를 구하거나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파이랑은 조금 다른 그 문자입니다. 다른 문자인데 어쨌든 읽을 때 비슷해요. 발음이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 자속이 되는데 여기 이제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이라는 의미는 이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면적에 다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경우도 있겠죠. 자, 면적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면적이 S인데 이번에는 자기장이 수직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자기장과 면적이 수직이 아니죠. 그래서 이 자기장 중에서 이 면적의 수직 방향만. 요거는 우리가 벡터 개념이기 때문에 물리학원에서 이러한 경우는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뭐 자기장 하나를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요쪽 방향, 위 방향, y 방향 이렇게 x 방향 나눌 수가 있어서 요 방향, 이 자기장 중에 이만큼의 자기장에 해당하는 크기만 곱하기 면적 해준 게 이제 자속이 되는데요.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벡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선속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다. 근데 이게 변한대요. 변한다. 자, 변한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둘 중에 하나,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든지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변하게 되면 자속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보면 코일 주위의 자석을 운동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코일이고 요걸 코일이라고 선생님 마침 커피를 마신 게 있어서 요게 코일이고 요게 이제 자석이면 코일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운동시키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코일을 향하거나 코일로부터 멀어지거나 뭐둘 중에 한 가지 경우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석만 움직이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자, 자석이 정지해 있고 코일이 위로 갔다가 코일이 아래로 갔다가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코일이 움직여도 역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석과 코일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 자석과 코일, 이건 자석만 움직이는 거지. 자, 코일이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는 같이 슉슉 자석과 코일이 같이 움직일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자석의 움직임, 코일의 움직임, 각각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인 운동. 그러니까 자석과 코일이 움직이긴 하는데 서로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서로 봤을 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도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같이 움직인다면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코일이 자석을 보고 자석이 코일을 봤을 때 서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럴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자, 중요한 거는 요거. 자기 선속이 변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기 선속이 변한다. 이따가 또 살펴볼 겁니다. 자기 선속이 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 그래서 자기 선속이 변한다는 건 무엇이냐? 이런 경우에 전류가 흐릅니다. 자, N극이 아래로 이동하고 있어요. N극이 코일을 향해 이동하고 있네요. 코일을 향해. 근데 자기장은 N극에서 나오는 방향, S극을 향해 들어가는 방향, N극을 향해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기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력선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때 이 코일을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이제 요만큼 되는데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지금 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얘 하나밖에. 그러면 자속은 요 자기장 여기 통과하는 자기장 요거 하나 곱하기 면적 얘가 자속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점점 더 내려와. 점점 더 내려왔더니 아까는 통과하지 못했던 이런 얘네들 이러한 자기장들이 자석을 가까이 하니까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즉 자속의 변화가 생겨났죠. 자속의 변화가 생겨났더니 여기 이제 뭐가 흐르느냐?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이때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 전류, 유도된 전류,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 자, 이러한 전류를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냐면 유도 전류라고 한다라는 거죠. 유도 전류라고 한다. 자, 전자기 유도에 의해 발생한 전류. 자, 그런데 전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전선이 있고 꼬마 전구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이 전두에 불이 들어올까? 불이 안 들어오겠지. 전선만 연결했으면. 그러면 이 전선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바로 건전지를 연결하는 겁니다. 건전지. 이렇게 1.5V 건전지. 그러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거. 전압이 필요해. 전압. 건전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처럼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는 전류가 흐르지만 그 전에 지금 얘는 건전지를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건전지를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 위한 뭐가 먼저 생기냐? 기전력이라는 게 먼저 생깁니다. 기전력. 이 역시 유도됐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기전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전압. 그러니까 유도 전압이 생기고 순서는 자석과 코일을 움직이면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 생기고 이 유도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그래서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이 아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전자기 유도에 의해 발생하는 기전력으로 코일의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 전류가 흐르려면 항상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일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전력,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한다는 거. 자, 전압과 사실 이제 전압이라는 거하고 기전력이라는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배우게 될 내용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물리학 1에서는 뭐 물리학 2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전력과 전압을 그냥 동일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전력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문제집이나 참고서에 따라 전압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전력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 자, 하나 더 살펴보고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 자, 네오디뮴 자석 아주 강력한 자석이죠. 네오디뮴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이 이외에. 그러니까 아까처럼 코일이 있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 이외에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이외에도 자기 선속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자,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 바로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네오디뮴 자석을 중심축으로부터 앞, 뒤, 좌우로 움직인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좀 선생님 입체적으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만듭시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입체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지어봅시다. 동그랗게 그려볼까? 우리가 코일로 하니까 이렇게 코일이 있다. 자, 여기 이제 자석이 있는데 자석 N극, S극 이렇게 있다고 해보고 자, N극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현재 자기장을 통과하는 이 면적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3개가 되겠죠? 3개. 그런데 얘가 이제 옆으로 오는 거야. 옆으로. 이쪽으로. 뒤로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얘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왼쪽, 뒤쪽, 앞쪽 전부 다 마찬가지. 하나만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얘가 같은 빨간색이니까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할까요? 티가 날려나? 초록색, 녹색. 자, 이렇게 자기장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자기장, 자기장, 좀 이건 실패.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 다시. 자, 이건 실패입니다. 실패. 지금 선생님이 15분으로 한 3개 정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선생님이 미리 좀 그려놓고 다음 수업 이어서 이제 붙여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동영상은 짧게 여러 개를 올릴 예정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은 쉬면 안 되죠. 선생님 잠깐 쉬었다가 요거부터 자기 선속을 변화시키는 방법 여기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요 문제 그림 그리다가 좀 버벅댔었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잠깐 선생님 조금 쉬었는데 한 10분 정도 10분 쉬는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뭐 되게 허접하고 왜 아까 이렇게 버벅거렸을까? 선생님 미술의 소질이 예술적인 소질이 별로 없어서 예체능 중에 뭐 지금은 많이 살도 찌고 좀 이제 40대가 되면서 좀 둔해졌지만 사실 선생님이 이제 그 되게 날렵했거든요. 엄청나게 날렵하고 달리기도 엄청 빠르고 11초 때 그 달리기 항상 계주 선수로서 마지막 그 장식하는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했었는데 예전에 한번 그 얘기한 적 있죠. 덕소고 메시라고. 물론 이제 키가 비슷하기 때문에 덕소고 메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못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조금씩 잘하는 운동은 없어요. 뛰어나게 잘하는 운동은 없지만 못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조금씩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그림 소질이 없는데 사실 보여주기가 좀 창피할 정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네오디뮴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 이외에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을 변화시키는 방법.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도 되고요. 우리가 아까 정답은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네오디뮴 자석을 중심축으로부터 움직인다. 앞뒤 좌우로 움직인다. 또 하나는 네오디뮴 자석 사이에 뭐 이쑤시개 이렇게 있는데 네오디뮴 자석을 회전시킨다라는 거예요. 회전시킨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 회전시킨다라는 걸 이용하는 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발전기. 우리가 이제 이런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예를 살펴볼 텐데 그때 발전기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거든요. 그때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선생님이 그린 그림. 선생님 아들이 이거보다 잘 그릴 것 같긴 하지만 자, 지금 왼쪽이 뭐냐면 자석의 원래 위치. 왼쪽이 지금 자석의 원래 위치고요. 그래서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얘를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는 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움직여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지금 그리진 않았지만 왼쪽으로 움직이고 뭐 코일 앞쪽으로 움직이고 코일 뒤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자석에서 멀어질수록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지게 되겠죠. 여기 가까울수록 밀도가 크고 멀어질수록 밀도가 크고 멀어질수록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기력 선속이 감소하게 되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회전시키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석에 회전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럼 방향이 역시 바뀌면서 얘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회전했다. 뭐 이렇게 이제 회전하고 뭐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한다면 이 자기장 전체가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기가 변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S극이 회전해서 S극이 오게 되면 방향까지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자기 선속이 변하니까 자기 선속은 들어오느냐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N극이냐 S극이냐에 따라서도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흐르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 연결된 발광 다이오드를 밝게 할 수 있는 방법.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증가시키는 거냐면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 자,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법칙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패러데이 법칙이고 렌츠 법칙은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또 패러데이 법칙도 우리가 배울 테니까 먼저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유도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센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한다. 자, 센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하면 센 전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빠르게 회전시킨다. 자, 이제 뭐 빠르게 회전뿐만 아니라 빠르게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인다. 빠르게 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빠르게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 센 자석을 이용하면 더 센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얘도 시간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작은 자석보다, 그러니까 약한 자석보다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한 자석보다는 자기장의 세기가
큰 자석, 자기장의 세기가 센 자석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의 변화율이 더 큽니다. 자기장의 변화율이 더 크니까 당연히 얘도 더 큰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렌츠 법칙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렌츠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을 우리가 알아보는 법칙이 되겠어요. 자,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때 코일에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방해하려는 방향. 기억하세요. 방해하려는 방향이다. 그럼 방해하려는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지금 N극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N극을 가까이 할 때 이제 총 4가지가 있어요. N극을 가까이 할 때, N극을 멀리 할 때, S극을 가까이 할 때, S극을 멀리 할 때. 자, 하나만 기억하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2가지를 해볼게요. 2가지. N극을 가까이 할 때랑 N극을 멀리 할 때 이렇게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S극은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S극은.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표시가 되어 있고 코일을 통과하고요. 코일의 면적은 변화가 없죠. 자석을 어떻게 움직이든 코일의 면적은 변화가 없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겁니다. 자, 자석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 S는 면적이라고 하고요. 면적인데 지금 코일 면적은 변화가 없지만 지금 얘가 계속 변하게 될 거예요. 시간에 따라 얘가 변하게 된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근데 요 전 상황을 봅시다. 전 상황. 자, 전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에 자석이 위치하고 있고 N극, S극. 여기서 자기력선을 그리면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5개 그려져 있으니까 요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원래는 요 빨간색 하나, 둘, 셋, 넷, 5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요 중에서 지금 통과하는 애들, 코일을 통과하는 애들은 요 3개가 있었는데 지금 자석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지금 지울 겁니다. 자석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지금 아까 통과하지 못했던 얘랑 얘까지 코일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코일을 통과하게 됩니다. 즉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증가했어요.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자기선속이 증가했습니다. 자기선속. 그러면 이 변화를 방해한다는 얘기는 자기선속이 변하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그래서 면적은 변화가 없으니까 자기장이 지금 아래로 점점점 많아졌다면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장을 위로 만들어야 됩니다. 위로. 그래서 아까 자기장이 3개 통과했었는데 자기장이 통과가 5개로 늘었어. 아래 방향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그러면 다시 3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몇 개를 해주면 될까? 2개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 2개가 상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3개만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통과하는 것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로 향하는 자기장을 만들도록 이 코일에 뭐가 흘러야 되냐?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일에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럼 그때부터 오른손 법칙이 되겠죠? 자, 코일 원형 도선. 자기장의 방향이 엄지손가락. 나머지 4손가락 감싸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도록 감싸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전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겠죠. 이러한 방향.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름으로써 이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이 자기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증가하는 자기장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변화된 자기장을 방해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사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칙은 이거예요. 원론 우리가 그 FM대로 배우다 보면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FM대로 배우는 내용이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려면
변화를 방해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석의 움직임을. 그래서 N극이 내려오면 N극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N극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밀어내야겠죠, 자석을. 그러니까 밀어내는 방향. 밀어내려면 N극이 위쪽에, 아래쪽이 S극, 이렇게 유도가 돼야겠죠. 근데 자기장은 N극에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자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석이라고 보면 N극에서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자석의 S극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갈 때라고 했는데 이 그림은 N극이 멀어질 때 그림이죠. 그래서 S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가 아니라 N극을 멀리 할 때, 가까이가 아니라 이제 코일로부터 멀리 할 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지금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5개죠. 하지만 이 코일이 이제 위쪽으로 자석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얘랑 얘가 이제 코일 밖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코일 밖으로 빠지게 될 거고 얘랑 얘 정도만 아직까지 코일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 위로 통과하는 아니죠. 위로 통과하는 게 아니죠. N극에서 나오는 방향이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N극이 가까이 있으니까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처음에는 5개였는데 지금 N극이 코일로부터 멀어지니까 운동방향 위로 멀어지니까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3개로 줄었다는 거죠. 3개로 줄었다. 그런데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얘기는 원래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었던 5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방향으로 2개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일의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도록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유도 전류.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감싸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요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도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가 FM대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르게 좀 생각한다면 N극이 멀어지니까 N극이 멀어지는 걸 어떻게 한다? 방해한다. N극이 멀어지는 거를 방해한다는 얘기는 붙잡는다는 얘기죠. 붙잡는다. 그래서 N극과 가까운 쪽에 S극이, 먼 쪽에 N극이 이러한 형태의 자석처럼 코일이 행동하게, 즉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아래 방향이 되도록 유도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렌츠의 법칙이 되겠고요. S극이 내려오거나 S극이 코일을 향해 오던가 S극이 코일로부터 멀어지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S극을 향해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N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S극이라면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만 바꿔주고 선생님이 접근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해주면 우리가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렌츠의 법칙이었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 다음에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알아보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잠깐 끌었다 갈게요. 자, 우리가 좀 전까지 렌츠 법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끝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렌츠의 법칙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얘기한 법칙이라면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법칙입니다. 자, 유도 전류라는 것은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유도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 우리가 오메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메 법칙에 의하면 유도 전류는 저항 R분의 요 V, 여기서는 이 I가 만약에 유도 전류라면은 여기서 V는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크다라는 거는 결국은 유도 기전력이 커야 된다는 얘기죠.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 커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은 자기 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자기 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비례하고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자기 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그리고 코일의 가문수로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V는
만약에 코일이 n번 감겼다, n번 감은 코일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n 가문수에 비례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조금 의문을 가질 텐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마이너스가 붙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는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물리학 2에서 이제 이 의미가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될 텐데 여기서는 얘는 이제 우리가 렌츠의 법칙을 통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해하는 방향이다. 방해하는 방향이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아볼 때는 렌츠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렇게 따질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마이너스의 값을 대입해서 우리가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크기를 우리가 알아볼 때는 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절대값의 어떤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값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방향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선속,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는 바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시간분의 자속의 변화 이렇게 나타내고요. 얘를 좀 우리가 다시 써보니까 델타 t분의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든지 시간에 따라 면적이 변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변하게 된다면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문수가 크던가 시간에 따른 자기장이 많이 변하든가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율이 크든가 시간에 따른 면적의 변화율이 크든가 둘 중에 하나. 아까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렇게 코일이 있고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코일이 자석에서부터 나오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결국은 코일의 단면적이 되는 거고요. 자석을 움직이는 동안 단면적의 변화는 없죠. 그러니까 면적의 변화가 없고 이때 면적을 통과하게 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에 따른 면적이 변하는 경우도 살펴볼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내용적인 부분을 다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설명할 거고 그다음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크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진다.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빨리 움직이면 그만큼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아까 가문수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가문수가 많을수록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실험을 한다기보다 문제에 나오는 그런 코일은 보통은 고리 형태로 많이 나와요. 고리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감은 거. 뭐 얘를 2번 감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잘. 뭐 3번 감은 거. 그럼 누가 유도 기전력이 가장 클 거냐고. 3번 감은 거. 이렇게 물어보지는 많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보통은 한 번 감은 거에서 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커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낼 수는 있겠네. 뭐 솔레노이드 주어지고 얘는 요만큼 감았고 얘는 이만큼 감았으면 더 많이 감았으니까 유도 전류가 더 커지게 된다라는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커진다. 자석의 세기가 세면 요거 우리 제일 처음에 했었죠.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석의 세기가 세면 더 큰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얘가 조금만 움직여도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가 크다, 커진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유도 전류의 세기하고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죠.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유도 기전력에 비례한다. 왜냐면 ohm의 법칙 I, 유도 전류 I는 저항 R분의 유도 기전력 V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러데이 유도 법칙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 세 가지 정도. 코일의 가문수, 그다음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시간 변화율. 이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시간 변화율을 크게 하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 센 자석. 자기장이 센 자석을 이용하든가. 선생님 항상 실수하는데 얼굴 때문에 안 보여서. 하나는 센 자석을 사용하는 거. 또 하나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을 이제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전자기 유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숙제가 있었죠? 숙제가 지금 선생님이 요 수업 촬영을 추석 전날 학교에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며칠일까요? 29일인가? 29일 날 앞으로 한 일주일 이제 후에 영상을 오픈하게 될 텐데 오늘까지가 여러분들에게 내준 숙제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뭐였더라? 계기판, 자동차 계기판,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 선생님 갑자기. 뭐가 있었지? 자동차 계기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활용한 것들인데 여러 등등등등 한 세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것도 숙제로 내줄까 하다가 얘는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다뤄볼게.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하고 숙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활용하는 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상생활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예를 찾아 정리한다. 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자기 테이프. 자, 이거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할 때도 살펴봤죠? 하드디스크, 자성 할 때도 살펴봤고, 강자성체 뭐 이런 거 할 때 살펴봤는데, 자기 테이프가 뭐냐면, 요즘엔 잘 안 써요, 자기 테이프는. 그 카세트 테이프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그 음악을 핸드폰으로 들으니까, 핸드폰으로 듣기 전에는 MP3로 들었고, MP3 듣기 전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워크맨이라고 하나? 워크맨.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교 때 그걸로도 많이 들었었는데 녹음해가지고 거기 이제 검은색으로 테이프된 게 자기 테이프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보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은 전류를 흘려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정보를 기록하는 사실은 그 방법이에요. 전류를 흘려주면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여기는 아직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형태고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강자성체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어떤 배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또는 왼쪽 N극이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서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강자성체가 지금 이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 그림은 이렇게 이동 방향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전부 다 배열이 된 상태에서 얘가 이동한다면 오히려 이 기록된 이러한 강자성체들에 의해서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의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자기장의 변화. 그래서 이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이 솔레노이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유도 전류. 이 유도 전류가 이제 정보를 재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을 만들어서 정보를 기록하기도 하고 기록된 정보가 통과할 때 여기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르면 이 유도 전류를 통해 정보를 재생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광바퀴, 킥보드 선생님 어렸을 때 이 발광 다이오드가 달려있는 불빛 나는 바퀴가 있는 킥보드를 갖는 게 꿈이었는데 선생님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이 대신 지금 발광 킥보드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회전하면 이 안에 이제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발생하면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또 이 다이오드에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만드는 유도 전류는 이제 교류 전류가 될 거예요. 교류 전류를 만들 수 있고 그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 예를 들면 순간적으로 여기하고 여기만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불이 들어오게. 또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여기하고 여기하고만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불이 들어오게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발전기. 자, 발전기는 다 공통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기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석 사이에 코일, 그러니까 자석과 코일이 있고 둘 중에 하나가 회전을 하는 거죠. 자석과 코일이 회전을 하는데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석이 회전하는 것도 있고 코일이 회전하는 것도 있고 자석과 코일을 넣고 회전시키면 역시 자기선속이 변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석이 있죠? 코일이 회전하는 거예요. 코일이 지금 여기 그려진 얘가 코일입니다. 얘가 이제 코일이고 얘가 회전하면 이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변화가 없는데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을 봐요. 여기 얘는 이제 수평하게 자기장의 방향과 수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 면적을 다 자기장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으면 위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요만큼으로 축소가 되는 거죠. 전체 면적 물론 여기 다 통과하지만 수직으로 된 모습을 봤을 때는 요만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어떻게 됐나요? 줄었죠. 면적이 감소했으니까 자속이 감소하는 겁니다. 자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기 때문에 얘가 변하면 역시 자속이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섰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90도로 섰을 경우에는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아예 자기장이 없으니까
뭐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변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는 변한 거잖아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변화가 생긴 거니까. 또 잠시 후에 회전하면 없다가 또 있어지면 역시 변화가 되는 거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요거와 비슷하게 아까 이제 선생님이 컵을 치웠는데 코일이 있으면 자석이 이렇게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마찬가지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항상 자기선속이 변화할 때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죠, 마이크. 그래서 마이크의 구조를 보면 여기 이제 진동판이 있고요. 진동판이 있고 요 말을 하면 여기 사람이 이제 말을 막 하면 이 진동판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 근데 이 진동판에는 자석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주변에 코일이 이렇게 코일이 있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진동판과 자석이 함께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 그러면 자기 선속이 변하게 되겠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흘러서 소리가 뭘로 바뀌냐면 전기 신호로 바뀌는 이러한 장치를 마이크라고 합니다. 마이크. 반대는 뭐죠? 스피커죠, 스피커. 스피커는 반대로 전기 신호를 소리 신호로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전자기력이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그거는 이제 여기서 배우진 않는 내용이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을 통해 자석이 힘을 받아서 얘가 대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 요 판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는 마이크와 스피커는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구조가 똑같고 마이크는 자석을 움직여서 코일의 전류를 만드는 거고 스피커는 코일의 전류를 흘려서 자석을 움직이게 되는 거고. 자, 선생님 요 마이크 요거는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컨덴서 마이크. 구조는 얘랑 좀 달라요. 지금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는데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이런 원리고 컨덴서 마이크는 우리가 축전기라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용량을 통해 좀 전류를 만드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지 않는, 얘는 선생님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지 않는 마이크입니다. 좀 좋은 마이크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전자기 유도란 코일 주위에 자석을 운동시킬 때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이 변하여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정의하는 거죠. 자기 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비례하고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하는 거.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방향 반대, 유도 전류의 방향 반대, 가문수에 비례,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에 비례한다. 이때 유도 전류는 저항 R분의 유도 기전력 V가 된다. 자, 렌츠 법칙.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때 코일에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도록 유도 전류가 흐른다. 좀 간단하게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려고 N극이 내려오면 N극이 이렇게 맞게, N극이 올라가면 S극이 붙잡게, 또는 반대로 S극이 내려오면 S극이 밀어내도록, S극이 올라가면 N극으로 해서 붙잡도록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설명하지 못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 보충 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추석 연휴를 잘 보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추석 연휴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듣는 순간은 추석 연휴를 마치고 온 내년 추석을 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되겠죠. 자, 어쨌든 뭐 건강한 또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